오늘의 진단 종목은 HLB입니다. 오늘은 호재나 모멘텀은 제외하고 철저하게 기술적 관점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가 대략 한 달 전쯤이었죠. HLB 영상을 찍어서 고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 자리인 한 12만 5천 원 정도 자리에 왔었을 때 지금 이 가격대 이유는 고수의 영역이니까 초보자분들 특히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데 이 HLB라는 종목이 워낙 좋다는 말들이 많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보시고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하시고서는 무작정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워낙 많으셨어서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돼가지고선 좀 조심하셔라. 지금 이 자리는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물리기에 십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요즘 뭐 HLB가 급등하면서 이런저런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더 올라갈 거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영상이나 글 같은 걸 보고서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고 신약이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더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최근에 뭐 한 12만원이나 11만원 요 정도 자리에서 신규로 매수를 하셨거나 신규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일 걱정이 돼요. 쇼커브레인이 나와서 추가 상승을 한다던가 하면은 정말 다행이겠지만은 반대로 급락할 경우에는 대부분 초보자분들이셔서 대응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뭐 굉장히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뭐 제가 다 읽긴 했습니다만 특별히 반응을 하지는 않았는데 공매도의 개다 뭐 이러면서 지금보다 더 오르면은 넌 어떻게 면피를 하려고 지금 이런 영상을 찍느냐 비꼬는 글들도 많았었고 했는데 워낙 이제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고 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안 좋은 얘기 나오게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질까봐 걱정하셔서 하시는 말들은 그런 마음들은 뭐 잘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약간 팬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저를 욕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 이제 한두 분 정도는 그래도 좀 조심해 볼까라고 이거 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라고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한 분이라도 좀 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그 영상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HLB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왈가불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음 가지신 분들은 그 믿음대로 하시면 되고 나중에 어쨌든 주식은 본인이 매수하고 또 본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죠.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가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우려한 대로 그러니까 약간 뭐 좀 고가 부근이죠. 뭐 18만원, 19만원, 20만원 요 정도쯤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지 분산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여윳돈이라던가 전세금이라던가 아니면은 결혼 자금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잠깐 모아둔 돈인데 그거를 잠깐 여기 집어넣어서 조금이라도 더 불리기 위해서 집어넣었다가 물리셔가지고 지금 30, 40% 정도 손해 중이실 텐데 아무튼 그러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얘기가 좀 들리고 또 그런 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12만원이나 20만원이나 움직여도 난 크게 상관을 안 한다. 앞으로 나는 이 종목이 뭐 50만원, 100만원 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기술적으로 뭘 분석을 하던 어쨌든 간에 나는 끝까지 긁고 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 계속 그대로 홀딩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영상도 보실 필요 없으시겠죠. 제 영상도 굳이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시고 계속 본인의 믿음대로 갖고 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뭐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끌고 갈 종목이 아니라 그냥 융통을 해야 되는 돈인데 잠깐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 보시고서는 도움에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또
위험한 자리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분석 내용도 제 말대로 그대로 100%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 뿐이니까는 만약에 그런 확률이 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예상과 달라진 그 반대의 경우에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나오시던지 아니면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이 가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그 HLB의 그다음에 HLB의 리버세라닙에 대해서 뭐 완전히 이해하고 알고 있고 관련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리버세라닙에 대한 자료라던가 뭐 논문 같은 것들도 좀 살펴보기는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쪽 제약 관련해서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다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수치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HLB와 그 다음에 리버세라닙에 대해서 이 신약의 성과라던가 아니면 신약의 효능이나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호재나 모멘텀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점도 참고하신 다음에 관련 기술적 분석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B 차트에 봉수를 좀 작게 해서 살펴보면은 12만 5천 원에 직전 지지선을 돌파한 이후에 하락 추세선을 형성을 하면서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12만 5천 원짜리 부근에서의 지지를 계속 지지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선은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그 다음에 지지선은 12만 5천 부근에서 계속 유지되면서 이런 직각삼각형을 형성을 했죠. 그래서 이런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보통 하락삼각형 패턴이라고 하고, 이런 하락삼각형 패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오는 식의 패턴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이런 하락삼각형 패턴이랑 반대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위에 저항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상승 추세선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반등이 나오다가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상승 삼각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락 삼각형 패턴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고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12만 5천 원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하락 삼각형 패턴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 12만 5천 자리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하락 삼각형 패턴의 예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ST팜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32,500원짜리 부근에 저점을 지지선을 형성을 하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고점은 점점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래쪽으로 지지선을 32,500원 부근의 지지선 자리를 깨고 내려가서 그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삼각형 패턴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한 4만원에서 42,500원 사이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지지 라인을 계속 지지하고 있고 위쪽으로 최고가 64,000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고점이 낮아지면서 점점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하락 추세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지지선은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다가 결국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웹진 같은 경우에도 좀 살펴보면은 한 18,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죠. 그리고 고점은 점점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선을 형성을 하게 되고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고점이 낮아지면서 움직이다가 아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더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고 아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추가 하락하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관련해서 하락 삼각형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상승 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교육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 다시 한번 HLB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12만 5천원짜리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고점은 21만 3,900원을 찍고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도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하락 삼각형 패턴을 완성을 해가고 있고 12만 5천짜리 부근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하락 삼각형 패턴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현황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만 5천원 자리를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던 지점들 살펴보면은 반등이 좀 크게 나온 날이 10월 29일인데 10월 29일날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11월 7일 같은 경우에도 저점으로 12만 5천원 부근까지 내려온 이후에 반등이 나온 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월 12일 같은 경우에도 저점으로 12만 5천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양봉을 만들면서 끝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죠. 저점이 12만 5천원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 자리 부근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제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한 물량들을 한 12만 5천원 부근 자리에서 쇼커버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처음에 그러니까 10월 29일 날 강하게 양봉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강하게 양봉이 나왔을 때의 그 상승의 움직임하고 12월 7일에 외국인들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움직임,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 외국인들 매수 나오면서 쇼커버링이 나왔을 때 움직임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의 폭이 작아진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매도를 쇼커버링하는 외국계 투자사가 있는데, 이 투자사 같은 경우에 공매도한 물량이 한정적일 거기 때문에 쇼커버링 강도가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다시 되사야 되는 물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쇼커버링을 하는 물량들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12만 5천원이 더 이상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도 고려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12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 무조건 손절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은 12만 5천원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다 알려져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HLB 같은 경우에 워낙 그 개인 투자자들의 이목이 많이 집중돼 있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도 뭐 12만 5천원 정도 내외로 해서 손절 라인을 잡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2만 5천원 자리를 살짝 깨고 내려가서 일부러 손절매를 유도한 다음에 그 손절 물량들을 먹고 다시 반등시키는 세력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갔다 해서 바로 손절 처리한다기보다는 보통 하락삼각형 패턴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갔다가 바로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되돌림의 과정을 주거든요. 이 되돌림의 과정까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 이 되돌림이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보유하고 가져가 보시고, 직전에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자리 부근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하락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 자리, 그러니까 N자형으로 하락을 하게 돼서 다시 직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손절 처리가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손절 처리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을 때 이 아랫자리 부분에서 재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이 공간에 손실을 내가 계속 다 온몸으로 감당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손절 처리를 하고 나서 저점 아랫자리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더 아랫자리 부분에서 안전하게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면은 비록 이 부분에 이 자리에서 손실을 보기는 했지만은 요 부분만큼은 내가 이득을 갖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간다고 해도 이 손실이 충분히 만회가 되겠죠. 아랫부분에서 다시 매수하신다는 생각으로 손절을 꼭 고려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 자리에서 하락삼각형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만약에 여기서 지지하고 위쪽으로, 그러니까 하락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도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되돌림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 테니까는 이런 경우도 고려를 하셔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락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해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혹시라도 뭐 비중을 좀 너무 많이 실어서 대응하기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번 상승을 기회 삼아서 일부분이라도 좀 수익 실현을 하셔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점을 낮추면서 점점 이 변동폭을 줄여가면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에너지, 그러니까 힘을 모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던 아래던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그 큰 폭의 움직임에 항상 대응을 하시고 대비를 하셔서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혹은 손실을 최소한으로 시켜서 나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HLB에 관련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왼쪽에 구독하기 버튼 누르셔서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른 관련 영상들이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확인하셔서 새로운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